안녕하십니까. 7월 말일, 오늘은 LX 하우시스라는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한생과 함께 굉장히 오래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고 한동안 잊혀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과 요약을 먼저 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요약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X 하우시스는 2013년도, 15년도에 인테리어 호황기 때 한생과 함께 높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수요 둔화 등으로 이익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LX 하우시스 주가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1000억대 적자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700억대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PVC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 규제 완화로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서 15년도 영업이익이 약 1,400억 또는 1,500억이었는데 그때 주가 최고가가 22만 원까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200억, 내년에 1,4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주가 5만 5천 원대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보다는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반등 흐름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회복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동향이 중요한 당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LX 하우시스는 창호류를 비롯한 인테리어, 건축자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및 내장 마감 원단에서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 부분이 전체 매출의 73.9%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필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구에 겉에 칠해지는 어떤 그런 원단이나 데코, 시트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인테리어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창호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 내장재, 바닥재 좀 많죠. 중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유리는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그다음 기타 부품들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 여건을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빨간색 칠한 게 일단 최근에 호재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원자력 가격 하락과 물류비 안정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및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 그 다음 자동차 생산량 증가 등이고요. 그 외에도 부정적인 요인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수출 비중입니다. 당사는 건축자재 쪽에서는 수출 비중이 약 28%, 대부분 내수죠. 국내 주택 거래량이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고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은 북미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소화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출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PVC 및 가소재라고 합니다. PVC 쪽에 최근에 가격을 보면 작년 22년도에 킬로그램당 1627원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247원까지 약 23%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입니다. 현재는 공장 가동률이 높진 않습니다. 건축자재 쪽은 59%, 자동차 쪽은 63%인데 비교적 자동차 부품 쪽이 공장 가동률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건축자재 쪽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 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최근 2010년도 이후에 매출 보면 이때 2조 2천억에서 2조대를 꾸준히 늘어나다가 그죠? 꾸준히 상승하죠. 그리고 2017년도에 3조를 넘었고 그 이후에 3조 원대에서 꾸준했습니다. 근데 단지 올해하고 내년 보면 최근 3년, 앞으로 3년, 22년, 23년, 24년까지 매출 보면 크게 성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주가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보시면 2012년까지는 고만고만하다가 그죠? 1000억대가 안 됐죠. 근데 2013년도에 처음으로 1146억 찍었고 그 이후에 1400억대, 1500억대, 1500억대 그리고 1400억대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이때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시기고요. 이후에 주가가 과도했다 싶은지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고 2018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보이다가 작년에 거의 적자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올해는 작년에 149억에서 올해 1200억대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1400억대까지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이 2,500억이고요. 유동자산 1조 1,500억, 비유동산 1조 4천억, 부채가 많습니다. 1조 7천억이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224% 됩니다. 자기자본은 7,877억, PBR은 0.63배 수준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7월 27일을 발표했고요. 매출에 9,384억에 영업이익 494억, 당기순이익도 336억 나와서 전 분기보다도 좋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매출은 약했지만 영업이익은 56억에서 494억으로 700% 넘게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됐습니다. 이게 최근 주가 상승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건축 자재 부문 인테리어 쪽이죠. 이쪽은 일단 매출 자체는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원자료 가격과 물류비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주요했다. 그리고 PF 단열재 등 고수익성 제품 매출이 회복돼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직은 건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소재 및 산업용 필름입니다. 자동차 산업 필름은 역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운임 감소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특히 완성차 생산량 판매가 증가하면서 관련 부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꽤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 및 PER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당기순이익은 1000억대 적자였기 때문에 PER 없고요. 올해 약 733억 예상됩니다. PER은 6.8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입니다. 당사의 3년 평균 배당은 267원이고요. 시가배당 수익률은 0.48% 높지 않고요. 2022년도에 실적이 나빴음에도 200원 배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좋아지니까 뭐 300원 이상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55,600원이고요. 오늘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5천억이 조금 안 되고요. 5천억으로 보시면 되고 외국인 지분율은 15.44%. 최근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주가가 30,050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작년에 4분기에 적자가 있었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흐름을 보이더니 5월달 추세 전환됐고요. 300일선 넘고 그리고 실제 바닥에서 현재까지 85% 주가가 올랐습니다. 7월 28일 어제죠. 어제 7월 28일이면 금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6만 원을 넘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12% 급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유리 부분 매각 공시가 있어서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4월 말에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지금 이 종목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봤지만 좀 일찍 보신 분들은 이 시점에 주식을 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용 유리사업 매각 공시인데요. 7월 27일 나왔었고 목요일날 한국유리공업에 매각했습니다. 443억에. 주요 양도 목적은 사업 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라는데 유리 사업을 어쨌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반 부정반이 있겠지만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뒤에 나오겠지만 주로 부채 상환에 주로 사용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2012년 주가가 바닥을 찍었었고요, 한번. 그리고 2013년, 14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한생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급등을 했는데 당사는 2014년까지 급등하고 이후에 하락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천억대 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고요. 이후에 영업이익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시장과 함께 반등을 보였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요. 계속 악화돼서 2022년도 지금 최악의 실적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소폭 주가는 회복했고 실적 전망은 거의 5대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 보면 외국인은 최근 4월, 5월 들어서 매수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도 뭐 크게 평이하다가 오히려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지분을 일부 판 것 같고 아주 최근에만 조금 산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1년간 보면 외국인이 약 5만 7천 주, 기관이 5만 5천 주 순매도입니다. 수량 자체로 보면 그리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외국인이 5만 주 순매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2만 주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 7월 28일자 보고서고요. 2분기 실적과 관련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PVC 패널 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물류비 안정화, 그리고 PF 단열재 4호 라인 가동,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수요 확대, 그 다음에 2분기 현대차 기아가 전년 대비 차 판매가 9% 늘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인테리어형 데코필름이 손익이 회복됐다. 이런 이유가 실적 회복의 이유들이라고 합니다. 다만 7월 달에 PVC 패널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다소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반기 대비 실적 감소가 조금 우려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사업 양도는 차입급 상한에 쓰일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로 참고 자료로 보면 LX 세미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PVC 가격 최근에 내리막길이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판매 늘었고 주택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증권 7월 28일자 보고서입니다. 역시 2분기 실적 좋게 얘기했고요. 건축자재 부문 가격 인상, 그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가 실적 회복의 이유인 것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4분기 3만 건에서 최근에 4, 5월에만 5만 건이 넘은 걸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앞에 얘기 반복되는데요. 아시아경제에서 유리사업 정리, 창호 집중, 이건 매각 얘기 있고, 그다음 실적 서프라이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뉴스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실적 관련인데 LX 계열사들 크게 LX 인터내셔널은 원자재 조달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고, 그다음 대신에 LX 하우시스는 PVC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좀 회복 조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매력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한명홍 대표이사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주총에서 선임됐고요. 이분은 2009년도에 분할 LG화학에서 분사될 때 초대 대표이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맡았었고 한동안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시 10년 만에 돌아와서 LX 하우시스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더벨에서는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C2원 매각 효과가 시작됐다. 이건 C2원은 보니까 그냥 슬로바키아 자동차 부품회사로 한 5, 6년 전에 당사가 인수했었는데 그렇게 실적이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작년에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빨리 나쁜 건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LX 하우시스의 최대 주주는 LX 홀딩스고요. 30.07%. 그리고 LX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구본준 씨, 구본준 회장님이죠. 20.37%. 구본준 회장 참고로 돌아가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